김건희 수사 어디쯤 가고 있을까? 최근 보도를 통해서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 재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검찰이 김건희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금감원, 정확히 말하면 한국거래소인데요. 앞으로는 금감원으로 통칭해서 부를게요. 금감원으로부터 심리분석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금감원이 검찰로 보냈다는 심리분석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가 조작의 심리분석이라는 것은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해당 회사의 주식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주가 조작의 혐의점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9.11 테러 당시 테러 직전에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의 주식 옵션이 폭락했던 현상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CIA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주가 흐름을 기초로 테러를 예측해 보려는 목적으로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응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왕 하는 거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를 잠깐 공부하고 갈게요. 어떤 회사 주식이 주문 횟수와 주문량을 체결 횟수와 체결량과 비교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어떤 계좌에서 100건의 주문이 있었는데 체결이 100건이 됐다면 주가 조작의 관여도가 높은 것입니다. 즉 체결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해당 주가의 왜곡에 관여도가 높은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허수 주문입니다. 허수 주문은 거짓 주문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문 횟수와 체결 횟수가 0%에 가까울수록 허수 주문으로 주가 조작의 관여도가 높은 것입니다. 허수 주문에는 허매수가 있고 허매도가 있습니다. 허매수는 주가의 상승 목적 시에 나타내는 가짜 주문이고 허매도는 주가의 하락의 목적을 둘 경우 나타내는 가짜 주문입니다. 이렇게 주가의 왜곡된 가격 형성에 관여도가 높은 계좌들을 파악해서 리스트를 만들면 이것을 주가 조작 혐의 계좌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가 조작의 혐의 계좌군을 생성하는 과정을 심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주가 조작 심리 분석 과정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어떤 상장회사가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회사에 대한 주가 조작 심리 분석을 금감원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금감원은 심리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그 결과물을 검찰에 통보하는데 주가 조작 혐의 계좌군을 통보하거나 프로그램의 결과가 혐의가 없다면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고 그것만을 검찰에 통보합니다. 보도의 내용대로 금감원이 검찰에 주가 조작 심리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 종목에는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김건희 씨가 관련했다고 알려진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이 벌어졌다고 금감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이외에 김건희 씨 나머지 범죄 혐의는 대강 3가지 정도가 더 있다고 보는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보다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3가지는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캐피탈 주식의 특혜 배정. 두 번째는 동양그룹과 김건희 씨와의 수상한 거래. 세 번째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하여 수상한 후원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이치캐피탈 주식 특혜 배정의 문제는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파악하다가 제가 직접 찾아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발생 시점은 김건희가 윤석열 총장과 결혼한 이후의 사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참 잘 나가던 때인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바로 직전까지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당 1,500원의 배정을 받거나 금융기관마저도 주당 1,000원의 배정받은 주식을 김건희만 주당 800원의 배정받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도이치캐피탈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어서 김건희에게 배당된 주식이 특혜 배정 의혹은 더 혐의가 짙습니다.
이 사건의 주식인 도이치캐피탈 주식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기 직전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은 제3자에게 매각했다고 했는데 해당 계약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수를 취소했다고도 했죠. 하지만 그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저의 정보로는 매각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을 가장한 보관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양그룹과 김건희와의 수상한 거래인데 이건 역시 윤석열 총장의 처가와 신한저축은행과의 수상한 거래를 포함해서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혐의점인데요. 동양그룹의 현금 유동성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김건희가 가지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20억 원어치를 동양그룹의 자회사인 동양네트워크가 사줍니다. 동양그룹은 당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때였습니다. 또한 경찰 보고서에 나오는 2010년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이 김건희의 신한증권 계좌와 10억을 받아가는데 그 핵심 인물이 동양네트워크의 부회장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혐의점은 김건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에서 걷어들인 거액의 후원금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여러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김모 씨는 신한저축은행의 잔고증명을 직접 위조했다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윤석열 처가와 관련된 많은 금융거래나 사업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는 최근의 정보로는 이런 여러 가지 혐의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가 경영했다는 코바나 콘텐츠 회사 지분이 김건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졌거나 명의신탁됐다는 것인데 이런 행위는 자칫 증거인멸 행위로 번져갈 수도 있습니다. 지분이 어느 곳으로 옮겨졌든 코바나 콘텐츠의 경영은 김건희가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했으니까요. 이 밖에도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관련된 의료법인 사건, 신한저축은행 잔고증명 위조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재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파악해 보건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한동훈 검사와 몸싸움을 했다는 정진훈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검사의 의견과는 달리 검찰이 상층부에서 셀프 배당, 셀프 기소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윤석열 총장 및 처가와 관련된 범죄 혐의점의 종류와 가지수를 본다면 윤석열을 야권의 대선 후보로 본다고 해도 기록적입니다. 2007년 이명박의 대선 후보 당시와 비교해 봐도 엄청 크고 많습니다. 그래도 2007년도 이명박의 혐의점은 BBK 주가 조작 혐의 하나였으니까요.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약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윤석열과 그 처가의 범죄 혐의를 검증하기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물론 관련자들이 그 시간 안에 감옥에 갈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카톡이나 SNS, 다른 사이트로 제보 공장을 많이 퍼날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결이 형, 나도 형 사랑해.